눈폭풍 스텔라가 14일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북부 지역을 휩쓸면서 정전 사태를 비롯해 항공기 무더기 결항과 열차, 페리, 전철, 버스의 출 도착 지연 취소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잠룡으로 거론돼온 황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장미 대선 전국이 또 한 번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임시 국무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미 연방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늘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50에서 0.75%인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 가정의 자녀에게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눈폭풍 스텔라가 14일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북동부 지역을 휩쓸면서 정전 사태를 비롯해 항공기 무더기 결항과 열차, 페리, 전철, 버스의 출도착 지연 취소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눈으로 덮이면서 극심한 교통마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의 최고 적설량 30인치를 기록한 이번 눈폭풍 스텔라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는 4인치에서 8인치의 적설량으로 예상외로 적었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최고 30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지역에도 평균 10에서 1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폭풍은 시속 최고 50마일이 넘는 강풍이 동반하면서 전력시설 사고에 따른 정전 사태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뉴욕 16,000가구, 뉴저지 19,000가구가 전력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으며 매사추세츠 63,000가구, 메릴랜드 41,000가구, 버지니아 5만 가구 등 약 2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교통대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JFK 공항에서만 3,300편의 운항이 취소된 것을 비롯해 미 동부 지역에서 8,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또한 이날 폭설로 84번과 87번 등 뉴욕주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도 하루 동안 전면 통제됐으며 엠트랙과 메트로노스, 7번 전철 등 지상으로 다니는 뉴욕시 전철 역시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메트로노스와 7번 전철 등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운행을 재개했고 패스 열차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MTA 버스 등도 대폭 축소된 스케줄로 운행됐습니다. NJ 트랜짓은 이날 하루 열차의 경우 주말 스케줄로 운행했으며 버스는 모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원, 법원, 우체국 등 연방 주정부, 시정부 관공서들은 물론 일부 은행도 이날 하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지역의 초, 중, 고교는 물론 대학교들도 이날 모든 수업을 취소하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들은 도로 상태가 빠르게 정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대부분 수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뉴욕시는 폭설로 인한 주차 문제로 오는 15일까지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뮤니미터 파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뉴욕시티 바이크 운영도 14일 하루만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주말인 19일 한 차례 더 내릴 전망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눈폭풍은 피해만 속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폭풍으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직장들도 대부분 폐쇄되면서 공원에서는 눈썰매를 즐기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이온호 기자입니다. 뉴욕시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한 공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 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눈썰매장을 연상케 합니다. I would have rather been at work, but they closed it, so I'm off and I'm going to enjoy the snow. 아이들은 학교가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고 많은 눈이 내리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Well, I think it's amazing because I usually have school except for the holidays and stuff like that. 한편 어제 하루 휴교령이 내려졌던 초중고교 학교는 대부분 오늘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도 오늘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최고기온이 40도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한국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이전과는 달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헌정사상 4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잠룡으로 거론돼 왔던 황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장미 대선 전국이 또 한 번 크게 출렁거리는 모양새입니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 권리라는 비상시기의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국정과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황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 우위 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반대 진영의 최대 경쟁자가 사라짐에 따라 선거 전의 불확실성이 좀 더 제고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의 분산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고 한국당과 보수 주도권 경쟁을 벌여온 바른정당 또한 황교안 불출마의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황 권한대행은 이날 불출마 선언도 함께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업무와 관련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5월 9일로 대선일이 정해짐에 따라 재외선거는 3월 30일까지 신고 신청 기간이 되고 투표일을 4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 등록과 신청은 선거일 40일 전까지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 등록과 신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나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늘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50에서 0.75%인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미국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지난해 12월 달에 예고했었던 대로 올해 금리를 총 3차례 인상할지 아니면 한 차례 더해 4차례로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 가정의 자녀에게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토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중산층 가정 자녀에 대해 공립대 학비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듀케이트 뉴욕 지원금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서류 미비 재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의 이 같은 계획은 쿠오모 주지사의 12만 5천 달러 이하 중산층의 공립대 면제 정책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뉴욕주가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하자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브래드 홀리맨 뉴욕주 상원의원이 어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보건국이 뉴욕주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역대 최고인 20.6%에 달한다는 발표를 하자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전국 전자담배 연합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뒤 금연에 성공하는 등 전자담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차 위반 범칙금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즉시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완화 규정은 법원 명령 후에 면허 정지까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주 하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어 현재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버라이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라이존이 2014년도 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3일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버라이존이 2008년 뉴욕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4년 말까지 뉴욕시 전역에 파이오스 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 이후에 여전히 수만 명의 가입자들이 케이블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계약이 불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존 측은 드블라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재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존 측은 뉴욕시 정부와의 계약은 시 전역에 케이블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광범위한 내용이지 모든 건물에 관련 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 황소상 바로 앞에 세워진 이른바 겁없는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가는 지난 13일 이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에게 보냈습니다. 제임스 공익옹호가는 평등과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이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겁없는 소녀상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설치한 것으로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소녀상은 당초 설치된 후 일주일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이후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4월 2일로 철거 날짜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한편 드블라조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무차별 보복이 시작되는 형국입니다. 중국 소비자 날인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부산 등을 기항하던 중국발 크루즈선들 또한 15일부터 한국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14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 여유국의 구두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중국의 대형 여행사뿐만 아니라 중소여행사까지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자녀의 DNA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합한 절차를 통해 DNA 검사를 했다고 밝히며 김정남이 맞다고 다시 한번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김정남 신원을 공식 확인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당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늘 김정남 자녀의 DNA를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남 자녀 한 명으로부터 얻은 DNA 표본을 통해 시신 확인을 위한 적합한 절차를 거쳤다며 김정남이 맞다고 다시 한번 공식 확인했습니다. Berdasarkan kepada sampel
yang telah diperolehi dari anak mendiang. 당국은 그러나 김정남의 자녀 중 누구의 DNA 표본을 채취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남에게는 금솔, 한솔, 소리 등 이남일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김정남이 숨질 당시 본인과 부인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그려진 목걸이를 걸고 있었으며 이 목걸이가 신원 확인을 위한 2차 증거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귀환을 위해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24개 나라의 조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아프리카의 기니, 남미의 아르헨티나, 유럽의 잉글랜드와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와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들어와 A조는 이른바 죽음의 조가 됐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Korea Republic.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A조 포트 1번에 자리했습니다. 마라도나가 같은 조에 속할 첫 팀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어 잉글랜드마저 A조에 들어오자 신태용 감독은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풍을 일으킨 기니까지 포함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습니다. 좀 힘든 조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명 죽음의 조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20일 기니와 공식 개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23일에는 아르헨티나와 대결하고 26일에는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입니다. 마라도나와 메시를 배출한 아르헨티나는 대회 최다인 6회 우승에 빛나는 영원한 우승 후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유망주들이 나서는 잉글랜드는 치열한 유럽 예선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강팀입니다. 1차 목표인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는 기니와의 첫 경기 승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연령별 대회에서 유독 강한 아프리카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On vient de sortir de la Coupe d'Afrique des Nations en Zambie. De la Zambie, on est venu ici. La Guinée a joué contre la Zambie le premier match, le match d'ouverture, donc on est habitué. A조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강세가 점쳐지지만 20세 이하 월드컵은 유독 이변이 많은 대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는 물론 잉글랜드와의 20세 이하 대표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입니다. 또 개최국이 누릴 홈이점은 상대국들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D조의 일본도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남아공과 함께 쉽지 않은 조에 편성된 가운데 조 추첨을 마친 20세 이하 월드컵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3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친 화요일,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눈을 치우던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스테튼 아일랜드에 사는 47살 에드워드 윌킨슨 씨가 아버지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삽질을 하다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들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화요일 오후 6시쯤 사망했습니다. 윌킨슨의 어머니 로즈메리 윌킨슨은 아들에게 눈이 그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추운 날씨에 무리를 하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다며 날씨가 나쁘면 2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풍이 몰아친 지난 화요일 아침 맨해튼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어린이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4시 49분경 맨해튼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에 있는 고층 아파트 30층에서 화염이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약 5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잠자던 2명의 어린이가 연기에 질식돼 고통을 겪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 어린이는 치료를 받고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 누전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15일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던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전 8시 15분경 노던 블루버드 82번가와 잭슨 스트릿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 남성이 학교에 가는 여자 어린이를 쫓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범인은 이어 어린이에게 자신의 셀룰라 폰 속의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며 학교 앞까지 어린이를 뒤따라가다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은 범인의 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키가 5피트 11인치 정도인 4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시경의 한 간부가 마피아 조직과 연루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14일 시경 보좌관인 에드워드 델라 토레스가 마피아 조직인 보난 패밀리의 보스인 빈센트 바시아노와 연관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델라 토레스는 과거 4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중 한 곳이 마피아 조직과 연관이 된 주택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피아 조직은 한때 이 집에서 입회식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범죄 조직인 보난 패밀리는 지난 200년 FBI의 마피아 소탕 작전으로 해산됐습니다. 델라 토레스는 그 이후 보난 패밀리와 연관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이후 보난 패밀리는 델라 토레스의 아내에게 65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 제임스 오닐은 최근 델라 토레스의 마피아 조직 연루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부 솔터노 주변에서 14일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솔터노 남서쪽 11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에는 역시 로스앤젤레스 동부인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미 시민 자유연맹을 비롯한 130여 개 인권 종교단체가 최근 연방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3개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합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청문회 대상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 또 이민자 보호도시에게 연방 재정 지원을 없애도록 한 행정명령 등 3개입니다. 미국 민중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비영리 카이저 가족재단이 지난 6일에서 12일 미국 내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케어 법안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23%에 그쳤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오바마 도청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주 위원장은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단언했고 쉬프 의원도 도청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먼 곳에서 찾아주셨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뉴욕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좀 주시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갑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네, 여러분 고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했고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대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과 개헌,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도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음 새로운 정부를 준비할 시간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네네. 우리 황희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번 뉴욕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이제 너무 대선이 급박하게 그래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황교안 총리께서 5월 9일 날 대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네네. 그 짧은 시간 대선인데 동포 사회의 어떤 현안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선거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머무는 일정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저는 18일 날 출국을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저희 당내 경선이 2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선거 활동 계획이 잡히셨는지요? 네, 이번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포들의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제 동포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현안들이 있고 같이 짧은 시간의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자주 이렇게 좀 촘촘하게 소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네, 조금 들어보셨나요? 네, 아직 지금 도착한 지가 엊그제 도착해서 네, 이게 네네. 오늘 첫 일정입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고국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 대선에 보면은 100만 표 차이였는데요. 단 몇십만 표 가지고 결과가 갈리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또 여러분에게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명한 황희정승과 같은 이름이셔서 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네네. 주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저희 지역에서 네네. 원래 저희 초선 같은 사람은 한 인지도 조사하면 1, 2%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24% 나왔어요. 첫 아, 인지도 조사에서. 네네. 그래서 예. 그 질문지를 봤더니 네네. 황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했더니 다 안다고 이렇게 해서 24%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아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뉴욕에 방문하시는 동안 계획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